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죠. 단식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단식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입장문 같은 걸 준비해 와가지고 뭐 쭉 읽기는 읽었는데, 암만 제가 들어봐도 한국어는 맞기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민주주의를 걱정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재발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 존재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거만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단식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단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그 상상, 우리 어떤 상식을 튀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대번에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 출퇴근하는 단식을 보여주고 있죠. 야, 저는 진짜 뭐 살다 살다가 단식을 이제 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하는 그런 단식을 또 처음 들어봤는데, 기가 막힌 분이에요. 자, 일단 그 단식의 현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상위에는 저 뭐 죄수복인가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제명이 뭐 인형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런 게 올라가 있고요. 근엄한 표정으로, 약간 좀 멋있은 표정으로 이재명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보온병에 뭐를 넣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보온병을 열심히 마셔요. 저는 단식을 하는 사람이 보온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온병이라고 하면 뭘 넣어가지고 옵니까?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다가 넣어줘, 뭐 찬물도 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따뜻한 어떤 그 뭐 커피나 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온병에 넣었는데, 전날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뭐 보온병에다가 뭐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차를 뭐 들여와가지고 그 마시고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겠고, 그 시원한 물일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보시는 바처럼 저렇게 멀쩡히 물이 앞에 있거든요.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온병을 가지고 가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의심이 되는 게 저 안에 물과는 다른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네티즌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저기 안에 죽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죽이 아니라고 한다면 흑염소를 다려가지고 저기다 넣어놨을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물이 아니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멀쩡히 지금 생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네티즌분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저기 충분히 이재명 정도라면은 뭐 영양제가 됐거나 뭐 죽이 됐거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쇼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대체 단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뭐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이재명이가 원하는 바가 뭐냐?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죠? 쌍방울, 대북송금, 그다음에 대북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지금 쌍방울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월 초쯤 해 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조사를 앞두고 단식을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검찰 조사를 방해하겠다라는 거, 이게 일단 이재명의 단식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지금도 지금 뭐 보시는 바처럼 뭐 오전 조사만 받겠다 이러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오전 조사도 2시간만 받겠다 뭐 이렇게 지금 설치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살다 살다가 범죄 피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내가 뭐 영장 청구를 어떤 날에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처음 봤고, 검찰 조사를 언제 받으러 가겠다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본 건데, 이제는 하다가 뭐까지 하는 겁니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짜뿐만 아니라 받으러 가가지고 시간을 내가 2시간밖에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2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뭐 조서 작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확인하고 앞뒤 뭐 30분 잘라내버리면 남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1시간도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는 지금 설쳐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재명이 단식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대장동이 됐거나 성남FC가 됐거나 이런 것들 숱한 지금 사건들이 있는데, 법원이 지금 갖고 있던 생각은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건들이 뭐 병합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증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식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 출석을 이재명이 해야 될 텐데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이재명이 단식하면 출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15일이면은 좀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출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재판부가 또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수년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재판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재명이처럼 이런 식으로 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긴급 체포영장 같은 거 발부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체포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왜 도대체 당대표라 그래가지고 야당 대표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줘야 되는데요. 누가 보든지 간에 뻔한데 단식 건강이 아픈 상태가 돼가지고 재판을 못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이 아파질 것 같기 때문에 재판을 못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논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정 다 봐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뻔히 지금 뭐 쇼하고 있다라는 게 명백한 상황인데 당장에 15일에 재판 못 나오겠다 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재판장에 앉혀야죠. 그렇게 해야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무슨 뭐 단식한다라 그래서 건강이 나빠질 것 같으니 그래서 재판에 못 나갈 것 같다. 진짜 뭐 재판을 뭐로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딱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김만배가 보여줬던 그 모습인 거예요. 무슨 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고 재판도 막 미뤄졌었는데 응급실 들어갔다라고 했던 인간이 무슨 뭐 2시간 만에 제발로 막 걸어 나오고 이런 뭐 모세의 기적 비스무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여줬던 게 김만배 아닙니까? 그런 김만배가 보여줬던 잡범의 수준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놈이 고놈인 것 뿐인 것이죠. 아무리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쇼를 하고 차라리 뭐 김만배가 이런 면에서는 더 용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도까지 했는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보온병 같은 거 텀블러 들고 가가지고 단식 쇼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야 용기로 생각해봤을 땐 김만배가 더 낫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수부 과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수부 과장이었을 때 수사를 봐주게 했다. 조우영 씨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의 녹취록을 막 터뜨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녹취록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신앙님 아니었습니까? 야, 그런데 진짜 이 인간 기가 막힌 인간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게 뭡니까? 선거 직전에 그런 식의 녹취 파일을 보도해 달라라고 하는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서 이 지금 신앙님이가 1억 6,200만 원을 송금을 받고 실제로 사흘을 앞두고 그렇게 녹취록이 보도가 됐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해명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김만배한테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책을 판매한 거 그게 바로 1억 6,5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소리인 게 책 자체는 애당초 뭐가 없습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책에는. 근데 그거 뭐 지금 부가가치세 운운하고 있는 것도 진짜 코미디인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전에 1억 6,500만 원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없는 부가가치세까지 지금 막 들먹거리고 있는 것도 코미디인데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자료의 가치 그 가치를 들어보면 5천만 원도 싸다라고 했던 그 책이 뭐냐?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혼백 지도, 혼백도 아니고 뭐야 이거 혼맥 지도라고 하는 것인데 저거를 지금 한 권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팔아 제꼈다라는 거거든요. 혼맥 지도라는 게 뭔지도 궁금하시죠? 정치인이 됐거나 연예인이 됐거나 운동선수가 됐거나 그런 어떤 혼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 혼맥에 대한 지도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 어떻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신앙님이가 됐거나 김만배가 됐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제가 보기엔 둘 다인 것 같아요. 이런 이재명의 정치 쇼를 보면서 문재인이가 전화를 걸어서 격려를 했다라는 거, 이 기사를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가 문재인이 됐거나 이재명이가 됐거나 더 이상 이런 식의 잡범들을 우리가 가만히 설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이 되고 위협을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랑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범 수준의 저질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들, 이 인간들부터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